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겨울에도 푸른 상록성 여러 해살의 식물인 산죽, 지금 줄기채 잘라서 건조 중인데요. 이 줄기를 가지고 쌀을 일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조리를 만드는 대나무라는 뜻에서 조리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영문 이름은 북방 대나무 풀입니다. 동아시아에 자생하고 한국에서는 전국 어느 산에서나 그늘진 산기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제주 조리대는 한라산 전체를 덮을 만큼 많습니다. 오늘은 너무 흔하지만 너무 귀중한 식용약용 가치가 있는 조리대를 공부하고 조리대 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조리대 잎은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단백질, 섬유소,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플라보노이드, 사포닌이 아주 풍부해서 약성도 좋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식용으로도 널리 쓰입니다. 조리대 잎을 말아 밥을 깔고 각종 나물이나 요리들을 얹어서 쌈밥으로도 먹고 초밥을 싸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은은한 향기가 배어서 맛있게 됩니다. 고기나 찜 요리로도 사용합니다. 죽이나 스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김치도 담급니다. 마트에 가면 차 제품도 있고 생막걸리도 있습니다. 항염, 항산화, 면역 기능은 물론 당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환으로도 먹고 특히 맛이 좋아서 차로 가장 많이 먹습니다. 전국 어느 산이나 흔해서 귀중한 식물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조리대의 여러 이로운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 딱 한 가지, 세포의 에너지 항상성 유지 및 장수 유전자 활성 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란 세포에서 ATP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탈진되는 것은 ATP의 양이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식사를 못하거나 산소 부족 시에는 에너지를 만들 원료가 부족해서 기운이 없고 탈진됩니다. 또 식사는 하더라도 장기간 스트레스가 있으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무기력하고 탈진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 공급원을 먹지 못하건 또는 먹기는 하는데 세포 스트레스로 너무 많이 소모하건 간에 결과는 똑같이 에너지 부족 상태이지요. 세포에서 ATP가 부족해진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유지 활동이 힘들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TP가 부족한 상태가 되더라도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의 세포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장에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 비상전력 장치가 자동으로 켜지듯이 세포에서도 비상에너지 공급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효소의 이름이 AMPK라고 합니다. 조리대 차를 마시면 이 비상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조리대 차를 마신 덕분에 AMPK라는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첫째, 세포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생존에 필요한 곳에서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절전 모드로 돌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만들어 쓰면서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지구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불필요한 에너지는 만들지 않으므로 활성산소도 적게 나오고 만성염증도 줄어듭니다. 둘째, 꼭 필요한 에너지는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합성이 증가되므로 에너지 생산 능력은 강해집니다. 셋째,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근육으로 포도당 흡수가 증가되게 해주고 간에서는 지질 합성을 억제하므로 지방간과 당뇨가 좋아지게 됩니다. 체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므로 비만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장수 유전자인 설투인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손상된 세포를 재활용하는 자가 포식이라는 작용도 증강됩니다. 이제
조리대 입차의 중요한 효과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포의 에너지 유지 조절 장치인 AMPK를 활성화시키고, 둘째, 장수 유전자인 서투인 활성으로 세포 노화를 개선합니다. 셋째, 아직 임상 연구는 없지만 실제 많은 동물 실험에서 당뇨 개선, 지방간 개선, 운동의 지구력 증가, 과체중 개선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조리대 입차, 일명 죽엽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취 시기는 연중 가능한데요. 봄에는 부드러운 맛이고 가을의 입차는 진한 풍미가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5에서 10g이고 끓는 물 500에서 1000cc를 붓고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5g을 쓸 때는 끓는 물은 500cc, 10g을 쓸 때는 1000cc로 하시면 됩니다. 진한 차를 마시려면 15분 정도 우려내거나 아예 15분에서 30분간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잎을 살짝 볶은 후에 우려내면 고소한 맛이 증가합니다. 부작용 주의점입니다. 첫째, 하루에 10g 이상 섭취 시에 일부 속쓰림이나 설사, 복통이 생기므로 처음에는 5g 전후가 좋습니다. 둘째, 조리대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혈압약 복용이나 저혈압 환자는 주의하시고, 셋째,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종이 있으시면 좋지만 저녁 늦게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넷째, 혈액 항응고 작용이 있으므로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하시고, 다섯 번째, 당뇨약 복용 시에는 저혈당을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2달 이상 장기 복용 시에는 중간에 2주 정도씩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조리대 그늘에 말린 것이고요. 이 조리대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잎을 채취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잎맥이 있죠. 잎맥이. 그래서 덮을 때는 요거 가운데 이렇게 자르면은 요 잎맥을 이렇게 제거해서 덮기도 하지만 뭐 그냥 한꺼번에 같이 덮어도 상관없습니다. 덮으면 구수한 맛이 나는 게 좋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이 건조한 잎을 그냥 차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건조된 조리대를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위로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리대 잎을 한 1cm 정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작게 조각으로 해서 하루에 5에서 10g을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물 한 500cc에다가요. 5g일 때는 10배에서 500cc, 10g을 쓰실 때는 10배 하면 1L가 되겠죠. 가장 간편하게 먹는 것은 그냥 녹차 잎차 마실 때처럼 요거 5에서 10g을 가장 적은 양의 5g을 하죠. 5g을 끓는 물 500cc에다가 한 5에서 10분 정도 그냥 우리시고 잡수시면 됩니다. 좀 진하게 드시려면 한 15분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떫은 맛이 좀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진하게 좀 약용으로 드시려면 우리지 않고 이걸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이제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뿌리까지 전초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가장 간편한 거는 이제 산에 가시면은 잎 몇 장을 이렇게 뜯어다가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는 방법 말고 가장 간편하게 그냥 커피포트에다가 간략하게 차를 끓여서 먹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서 차를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지저분한 거 좀 걸러내고 1cm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 이걸 그냥 그대로 커피포트에다가 넣어서 차로 바로 끓여 먹어 보겠습니다. 그냥 넣고 쑥쑥. 자, 넣고 그냥 한번 끓이고 한 5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끓는 물에 우렸거든요. 차 맛을 봐야죠. 이 방 안에 아주 은은한 그 녹차향 비슷한 향이 아주 방 안에 꽉 찼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향기 좋고요. 아주 향기가 상쾌합니다. 아우, 아주 약한 녹차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은은하게 상쾌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분 좋은 아주 미세한 단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이 부드럽고요. 쓰거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5분 정도 더 우리면 약간 쌉싸름한 맛도 더해지고 약간 새콤한 맛이 더해집니다.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주엽차. 산행 가시면 우리나라 웬만한 산엔 다 있으니까 잎 몇 개만 뜯어가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차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다. 좋아요.